자, 그다음 대명사와 대동사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명사 먼저 설명을 하고 뒤에 대동사 일부 딱 개념만 살짝 찍먹을 하고 끝낼 건데 이제 대명사부터 설명해야겠죠? 근데 여기 있잖아요. 원래 선생님이 이 대명사를 여기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실수했어요. 대명사 필기를 요구간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필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명사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인데요. 정의부터 해야겠죠? 대명사라는 건 앞에 등장한 명사를 대신하는 표현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리오는 he, 그리고 뭐 로제는 she,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걔네들을 하면 they,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명사가 꼭 단어만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구와 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조금만 다시 이따 할게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개가 있죠.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대명사는 직접 찾아야 되잖아. 왜냐면 영어는 효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대명사 사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대명사 만약에 여러분이 해석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가잖아. 그럼 글을 읽은 느낌이 안 날걸?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파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 수일치죠. 수일치. 단복수를 일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it, she, 뭐 he, 그런 다음에 뭐 뭐죠? 또 me 또는 경우에 따라서 one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수 명사를 대신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뭐 they 또는 뭐 them, 뭐 our 또는 또 뭐가 있죠? ones 여러 개들 할 땐 얘는 복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문장을 봤는데 it을 봤어 또는 one을 봤어. 그 앞에서 적절한 단수 명사를 찾는 거예요. 반대로 they나 ones를 봤어. 적절한 복수 명사를 찾아야겠죠.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지시 대상을 명확히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면 문장에서 리오라고 나왔어요. 시로 찾아요, 히로 찾아요? 네, 장난치지 말고 히라고 찾습니다. 맞죠? 제가 물어볼게. 애니멀이 나왔어요. 애니멀은 여러분 데이로 받아요, 이스로 받아요? 그죠? 이스로 받아요. 그래서 지시의 대상을 여러분이 명확히 파악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대명사를 찾을 때는 예를 들면 문장에서 it을 봤어요. 그럼 이게 단수 명사를 가리킬 거야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딱 넣었을 때 그 단수 명사를 넣었을 때 의미가 자연스러운 것들을 딱 채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앞에 명사가 여러 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거네라고 딱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라는 건 사실 파악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대명사 파악도 못하니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은 좀 불친절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명사 파악 정말 어렵거든요. 얘는 어느 정도 문장 구조도 알고 파악을 하고 문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찾을 수 있는 건데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못 찾는다고 좀 꿍해 있지 마시고 그냥 계속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정의와 주의사항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좀 참고로 알아야 될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알아야지만 영어에서 대명사 좀 제대로 한 건데 그것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다가. 이게 선을 그어주시고 여기다가 참고사항이라고 적어볼게. 자, 참고사항 첫 번째는요.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 즉, 영어에서 it, this, that과 관련된 표현은 앞문장이나 앞 구절을 대신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 학원 앞에 활용반점 이라는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 진짜 맛집이래. 실제로 선생님 토요일 수업할 때 점심에 나가보면 줄 서 있거든.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봤지만 아무튼 예를 들면 여러분이랑 선생님이랑 밥을 먹었는데 내가 야 여기 진짜 맛있지 않니? 이랬는데 여러분이 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게 가리킨 게 뭐예요? 그렇죠. 활용반점 진짜 맛있다라는 문장을 가리키잖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영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it, this, that 세 가지를 쓴다는 거. 이 세 가지 차이는 우리 동양인은 구별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만 알면 되냐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앞 문장을 대신하는 건 알겠는데 앞 내용들을 대신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화려한 반전 맛있다. 뭐 애슐리 맛있다. 뭐 어디 뭐 고깃집 맛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옳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all of them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 내용들을 가리킬 때는 all of them을 쓰지 않고요. these를 씁니다. these. 그래서 얘는 앞 내용들, 즉 앞 문장들을 대신할 수 있어요. 앞 문장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 이 does라는 표현 있잖아. does 플러스 수식어는 얘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얘는 대명사야 아니야? 얘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참고사항 첫 번째는 얘가 앞 문장 그리고 얘는 앞 내용들, 앞 문장들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서치는 얘도 일종의 대신하는 표현이거든. 그러한이라고. 해석은 그러한 명사란 뜻입니다. 얘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서치일 때 이 명사가 있잖아요. 얘가 수일치를 어길 수 있어요. 수일치가 안 맞을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첫 문장에 축구하는 소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한 소년들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자, 첫 문장에서 뭐라고요? 축구하는 소년 단수죠. 근데 그 다음에 서치 보이즈라고 나올 수 있어. 그러한 소년들은. 그래서 얘는 수일치가 안 맞아. 그래서 서치를 찾을 때는 좀 까다롭게 내용을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세 번째 참고사항은 뭐냐면 적어봅시다. 한 문장 안에서 대명사는요.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문장 안에서 대명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건 문제가 뭐야? 우리가 아는 정의랑 좀 충돌하죠. 왜?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데. 근데 얘가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는 게 가주어, 진주어가 있어. 가주어 it은 뒤에 있는 진주어 대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한 문장 내에서 뒤에 있는 명사 절을 대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한 예문 하나 적어드릴게. 그 예문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자, 적어볼게. In his speech, Rio said 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럼 그때 이 his가 가리켜 누구야? 당연히 리오죠. 리오의 연설에서 리오가 말하기를 이라고 됩니다. 됐죠? 그래서 참고사항 세 번째는 이렇게 되고 네 번째는 누구냐면 적어봅시다. 누구래? 뭐냐면 자, 우리가 집단 명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family, 그룹 뭐 이런 것들. 얘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family is, 그룹 is 단수 취급을 하거든. 근데 얘네가 뒤에서 복수 대명사로 받을 수가 있어. 즉 family인데 they 그들은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은 아니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얘는 순서 삽입 문제 풀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앞에서 풀 주제 제목 요지 21, 22, 23, 24 그런 다음에 그 외에 뭐 41, 2번, 30번 요런 데서만 적용이 됩니다. 순서 삽입은 그 평가원 출제에 나와 있어. 명확하게 수일치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얘는 순서 삽입 풀 때 말고 21, 22, 23, 24, 뭐 20번, 41번 이런 거 풀 때 유념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대명사 앞에 등장한 걸 가리키니까 무조건 수일치에 맞춰서 지시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정도의 참고사항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정도만 빠삭하게 머릿속에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대명사 하나씩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299번 내가 할게. 자, 우리 지금 대명사고 있는데 대열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것들의. 근데 대명사는 앞에 나온 걸 대신한다 그랬는데 지금 앞에 나온 게 없죠. 근데 여기 봅시다. 참고사항 3번. 한 문장 안에서는 대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할 수 있다. 즉 여기 있는 대열은 컨셉츠를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개념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By their very nature. 여기서 very는 매우 너무가 아니라 바로 그란 뜻이죠. 자, 뭐에 의해서? 그것들의 바로 그 nature 본질에 의해서 the concepts of maintenance and repair 유지 보수의 개념들은요 predominantly examined 주로 다뤄져요. from 뭐로부터? 과정 중심의 관점으로부터 다뤄져요. 됐죠? 그래서 대열은 뒤에 있는 명사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우린 30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명사 파악하는 거니까 사실 내가 할 건 없고요. 나는 단어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다 해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자, 300번에 왔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빠르게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여기 that 동그라미. 자, 일단 여러분은 여기 두 번째 줄까지만 해석하셔서 여기 있는 대시 가리킬 게 누구일까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요 단어가 어색할 거야. 쌤이랑 한번 사실 하긴 했거든. 근데 알려드려야 되니까 외우세요. succession이란 단어는 성공이 아니죠. 제가 앞에서 알려줬지만 연속이란 뜻입니다. 또는 순서. 오케이? 자, 그럼 쌤이 20초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해석해서 여기 있는 대시 가르게 누굴까를 찾아보세요. 스타트. 하셨나요? 네. 그렇죠. 그럼 쌤이 한번 해석을 해서 자연스럽게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와 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the reason for eclipses 일식이나 월식들의 이유는 is the ultimately the same. 궁극적으로 똑같대. 뭐와? that of the succession of night and day. 밤과 낮의 연속성과 성의 그것과 똑같대. 자, 그럼 대시 가르쳐 뭘까? 라고 생각하면 참 앞에 나온 것 중에 찾아야 되니까 앞에서 단수 명사를 찾아요. 근데 앞에 단수 명사 뭐밖에 없죠? 얘밖에 없죠.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얘밖에 없으니까 이 reason이 가리킬 것은 대시 가리킬 건 바로 reason입니다. 됐어요? 즉 그러면 일식의 이유는 밤과 낮의 연속성의 이유와 똑같은 거래.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럼 뒤에도 한번 해볼 거예요. 뒤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줄 끝에 봐봐. 여기 it이 있거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them도 있어요. 이거 찾아봅시다. 아시겠죠? 자, 이거 찾아볼 건데 참고로 좀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바디, 셀레스티얼 바디는 천체라는 뜻이죠. 이 바디에 대한 뜻은 내가 앞에서 한번 얘기해줬으니까 외우시고 알겠죠?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걸 내가 등장할 때마다 설명하면 나는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만 손해예요. 우리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똑같은 거 계속 설명하면 나는 상관없지만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참고로 천체란 뜻이니까 알아두세요. 약간의 잔소리 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여기도 한 20초 정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해석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it과 여기 있는 them이 가리키는 거 찾아보시고 얘는 뉴턴의 중력 법칙이에요. 아시죠? 자, 지금부터 해봅시다. 스타트. 되셨죠? 자, 그럼 선생님이 빠르게만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와서 it과 them을 찾아봅시다. 해볼게. The movement of celestial bodies. 천체의 움직임은요. 움직임이에요. Which is 그 자체로 based on the Newtonian law of attraction. 뉴턴의 중력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how it explain 어떻게 그것이 설명하는 거죠. 왜 물건들이 떨어지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let them go 놨을 때. 자, 이거부터 찾기가 쉬울 것 같아. 이 댐이 가리키는 건 things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놨을 때 그것들이 왜 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누구죠? 맥락상. 그렇죠. 뉴턴의 중력 법칙이죠.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뉴턴의 중력 법칙입니다. 됐나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평소였다면 그냥 that it them 하고 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정하게 여러분 그러면 그냥 수능에서는 빈칸 순서 삽입 총 하면 20점이거든요. 이게 20점 날리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즘 추세가 빈칸에 대명사를 넣는 게 추세거든요. 근데 그럼 빈칸 문제 안 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순서 삽입에서는 대명사가 너무 중요해요. 안 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독해적으로도 대명사를 파악하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순서 삽입한 두 문제 날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24점을 까고 수능을 볼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명사는 무조건 잘 파악합시다. 알겠죠? 30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01번에 여러분이 찾아야 될 대명사 뭐냐면 두 번째 줄 봅시다. 두 번째 줄에 여기 이 동그라미. 자, 얘도 여러분이 여기 정도까지만 해석을 해서 찾아보세요. 참고로 여기 있는 comparable은 적어봅시다. 양립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양립 가능한. 그럼 쌤이 한 20,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봅시다. 스타트. 찾으셨나요? 네. 자, 일단 뭐부터 따진다? 스위치부터 따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단수명사 하나만 찾으면 돼. 후보를. 근데 다행히도 여기는 앞에 단수명사 뭐밖에 없죠? 그렇죠. 인포메이션밖에 없어요. 정확히 뉴죠.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이거다. 그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the adjustment 그 변화는요 분명히 작아요. 뭐 할 때? 새로운 정보가 is only slightly new. 오직 약간만 새로운 거일 때. 특히 뭐 할 때냐면 그 새로운 정보가 양립 가능할 때죠.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됐을까요? 그 뒤에는 쌤 숙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일단 여러분은 대명사 정확히 찾는 것에 집중합시다. 오케이, 우린 30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02번도 여러분이 찾아볼 거예요. 뭘 찾으시냐면 두 번째 줄에 it 그리고 세 번째 줄에 it 요걸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 하나만 찝어 드릴 테니까 이것만 좀 들으시고 정지 버튼 누르고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debilitating은 무슨 뜻이냐면 쇠약한이란 뜻입니다. 쇠약한.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거죠. 네, 단어 알려드렸으니까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정지 버튼 누르고 한 2,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해봅시다. 스타트. 되셨나요? 네. 아, 참고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고려해서 2, 30초라고 한 거고 여러분이 혼자 들을 때는 상관없어요. 1분이 돼도 30분이 돼도 좋으니까 머리 써서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빠르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 자, thinking about. 어, ing로 시작하니까 주어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 동사부터 찾았더니 주어 맞네. 빠르게 해석하면 자,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서 생각하는 것은요.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those with who. 아, 수식어니까 뭐뭐한 사람들, 대명사가 아니죠. those who claim burnout. 아, 번아웃이라고 주장하지만 but are not elevated by it. 그것에 의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어, 동사. 자, 이거부터 찾아봅시다. 여기서 it은 누구죠? 그렇죠. 번아웃이죠. 번아웃. 번아웃이라고 주장하지만 번아웃에 의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are simply dealing. 아, 단순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partial, 부분적이거나 less severe form. 덜 심각한 형태의 그것을요. 그럼 여기도 그것은 뭘까? 당연히 번아웃이죠. 오케이. 얘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겠다면 후보를 정하는 거죠. 단수 명사의 후보를. 자, 만약에 이 it을 찾는다고 했을 때 얘의 후보는 번아웃 하나 있고 스펙트럼 있고 디스 프로블럼 있어요. 일단 이렇게 후보를 정하시고 하나씩 그냥 대입해 보면 돼.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걸 선택하세요. 선생님 자연스러운 걸 선택해서 틀리면 어떡하죠? 냉정하게 여러분의 독해력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문장 해석 연습 더 많이 하시고. 알겠죠? 아무튼 대명사 찾을 때는 수일치 기반으로 하셔라. 됐죠? 자, 우리는 30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03번에서도 여러분이 대명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 찾으시면 되냐면 두 번째 줄 끝에 여기 있는 도즈. 이 도즈는 수식어가 아니라 그것들이란 대명사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바로 찾으라면 여러분 찾을 수 있다. 수일치만으로도 한번 볼까? 자, 여기 쭉 보니까 복수 명사가 이 day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다가 무브먼트가 있어. 음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보면 알겠지만 이 day는 절대 얘가 될 수 없거든. 이거 그냥 바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도즈는 무브먼트를 가리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수일치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버리죠. 됐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볼 건데요. 여기 단어 하나만 알려드릴게. 두 번째 줄에 있는 keen aesthetically. 얘는 무슨 뜻이냐면 keen이 운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kinetic energy 모르시나? 넘어갈게요. 그러면 keen이 운동이라는 뜻이 있어서 운동 감각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in other words부터 자, in other words 즉 그것들은요. not only 보니까 버돌서부터 찾는데 버돌서가 없으니까 자, 그것들은요. 단순히 have a innate capacity 내면의 어떤 내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for 뭐에 대한 능력이냐면 매치는 A with B로서 패턴 어휘죠. 자, 뭐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면 matching their own kinetically explained bodily movement. 길지만 자, 그들 자신의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된 신체적 움직임을 어떤 움직임과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과 매칭시키는 능력을 단순히 가진 건 아니에요. 오케이? 다른 사람의 움직임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인지된 움직임이죠. 부연 설명. 즉, 그들은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드라이브 욕구를. 그렇게 하고 싶은. 됐나요? 즉, 매칭하고 싶은 욕구 또한 있는 거야. 단순히 능력만 가진 게 아니라. 됐나요? 무슨 뉘앙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드라이브, 욕구 또한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능력과 욕구를 구별한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린 필자가 구분 짓는 건 정확히 구분 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했나? 필자가 구분 지으라는 건 독자로서 우리도 구분 짓고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까지 여러분이 좀 세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마지막 대명사 마지막 30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여러분이 파악할 건 it입니다. it. 자, 물어볼게. 일단 후보를 먼저 정해드리면 앞에 단수명사는 스트레스, 케이스, anxiety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 해석을 하셔가지고 저기 it이 스트레스일지 케이스일지 anxiety일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스타트. 되셨나요? 자, 가볼게. 일단 바로 형태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부연 설명이잖아. 내가 앞에서 as 뒤에 전치사고 등장하면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그냥 뭐야? 불안감의 경우에서처럼이니까 얘는 부연 설명이야.
얘는 문장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에서 찾는 건 좀 비합리적이네. 그럼 바로 이시 가리킬 건 스트레스, 이시 가리킬 건 스트레스 넣어서 해석을 해볼까요? 자, 가볼게. even 심지어 when the stress doesn't feel helpful,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불안감의 경우에서처럼 welcoming it,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can transform it, 그 스트레스를 into something,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대. 도움이 되는. 됐을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요.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단순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찾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수일치 맞는 거 후보 정해서 딱 넣어봤을 때 내용이 맞는 거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겉핥기로 빠르게 훑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건 내 경험상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가는 연습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쌤이 숙제에도 넣어놨겠지만 여러분 대명사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대명사 끝났고 원셀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셀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원셀프를 좀 문법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부르죠. 제귀 대명사. 난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법 용어를 막 남발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니까 원셀프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어떤 대명사라고 알면 돼요. 근데 원셀프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얘가 가진 품사가 두 개거든요. 뭐랑 뭐가 있냐면 적어봅시다. 원셀프가 가진 품사는 명사일 때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일 때는 다 아시겠지만 정의가 이렇게 돼요. 중학교 때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 행위의 주체와 적으세요. 행위의 대상이 동일할 때 그 대상 자리에다, 즉 목적어 자리에다가 어, 원셀프의 형태로 적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기억을 잠깐만 더듬어 봅시다. 중학교 때 원셀프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는 거라 그래. 즉 주어는 행위자, 그리고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자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쓰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 문법 문제를 풀 때. 얘는 수능에도 나오거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적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투부정사 앞에서 했으니까 for them to love themselves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부사라고 해볼게. 우리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알잖아.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주어랑 동사라고만 알면 쌤 여기 미안해.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라고만 알면 쌤 여기 목적어 아니잖아요라고 할 수 있잖아. 쌤 심지어 얘는 문법적으로 주어도 아니잖아요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를 방지하자고요. 수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I love myself 이런 데 안 나와. 이런 데 나온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의를 어떻게? 행위의, 즉 좋아하는 것의 주체와 좋아하는 것의 대상이 동일한 경우에 쓴다는 걸 알아둬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무조건 주어 목적어로만 알지 말고 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하자라는 게 쌤의 지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명사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부사로는 어떻게 쓰이냐라고 하면요. 그냥 부사로는 스스로라고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시 I did it myself. 나 그거 스스로 했어요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 좀 찜찜하잖아요. 여러분은 뭔가 확실하게 구분 짓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본기를 좀 떠올리면 되거든. 무슨 기본기냐라고 하면 자,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명사는 필수, 비필수, 필수, 부사는 비필수. 그럼 얘는 생략 가능, 얘는 생략 불가능. 맞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똑같은 myself인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하면 품사를 얘는 생략되면 나머지가 불완전해요. 즉 생략할 수 없는 대상이고 구조적으로 부사는 생략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306번부터 볼게요. 306번에 여기 있는 themselves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볼게. 그리고 자연스러우면 얘는 부사 쓰임인 거예요. 자, 가볼게. 아이고. 자, however부터 306번. however, 그러나 the emotional state, 그 감정적 상태는 are likely to be quite environment. 거기서 quite는 꽤라는 뜻이죠. 꽤 environment. 아, 미안해. invariant. 꽤 불변할 가능성이 있대.
across culture,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감정적 상태는 다 비슷하대요. themselves, 그 감정적 상태 스스로. themselves를 해석을 안 해도 문장이 완전한 의미가 전달이 되네요. 그럼 얘 부사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305번, 요거와 반대되는 305번을 볼게. 자, 참고로 여기 있는 here는 우리가 어떤 동사를 생각해야 되냐면 다 아시겠지만 지각 동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목적어이고 목적 보어 자리예요. 그럼 여기는 스스로라는 필수적인 성분으로 온 거죠. 그래서 명사입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할게요. 자, 가볼게. this process, 이 과정은요 요구해요. 스스로가 노래하는 걸 듣는 걸 요구해. 그 자기 노래를 듣는 걸 요구한대. Birds, 새들은 are unable to reproduce memorized song. 기억할 수가 없대. 즉 재생산할 수가 없대. 기억된 노래를. 그래서 이 과정은 자기가 노래하는 걸 듣는 걸 요구한대. 됐을까요? 뒤에는 여러분 숙제 넣어놨으니까 해석에 맡기고 일단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 원셀프에. 알겠죠? 그리고 직접 해석을 하실 때, 숙제하실 때 이거 찾아봐도 됩니다. 알겠죠? 난 여러분이 좀 찾으면서 해석하기를 원해서 이건 설명을 좀 삼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이 원셀프는 명사, 부사로 쓸 수 있고 스스로란 뜻을 가진다. 특히 명사일 때는 행위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거. 왜 수능에는 이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우린 9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98페이지는 여러분이 제기되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딱히 어려운 단어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them일까, themselves일까 첫 문장만 딱 보고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참고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줄에 relative to는 뭐뭐에 비해 라는 뜻이니까 참고해서 해석하시고요. 자, 그러면 쌤이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좀 여러분 자유 시간대로 즉 자율적으로 가져서 정지 버튼 누르고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댐일지 댐셀브일지 아시겠죠? 스타트. 자, 하셨나요? 오케이.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은 댐셀브즈죠. 그냥 사실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정답이 나와요. 볼까? 클로즈 옷이라는 건 are part of 일부분이래. 뭐의 일부분? How people present themselves.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present 제시하는지의 일부분이래. 옷이라는 걸. 누구에게 제시해? 세상에게. 즉 옷은 세상의 나를 왜 이러냐? 미안해요. 옷은 세상의 나를 표현하는 일부분이래요. 괜찮아요? 그다음 쭉 해석을 해볼게. 그리고 패션은 그 사람들을 위치시킨대. 현재, 지금에 위치시킨대. 즉 좀 뭐 트렌디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겠죠. 뭐에 비해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더 트렌디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to fashion's own history. 그 패션 자신의 역사에 비해서 어, 비교적 트렌드에 놓게 한대요. 패션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션 좋아하는 거겠죠. 자기를 표현하고 비교적 트렌드에 맞게 넣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파악을 해도 되는데 난 여러분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글의 구조를 파악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문장 간의 맥락을 연결하는 거를 바라는 거니까 두 번째 문장을 해볼 건데 뭐 뒤에 어떤 거 할 건 아니고요. 그냥 딱 여기 밑줄만 봅시다. 그 307번 위에는 유기성이라고 적어 보시고 어, 첫 번째 문장 기억나죠?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 소재는 옷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이 실제 이 문제를 수능에서 본다라고 딱 쳤을 때 난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거든. 예를 들면 as a form of expression 표현의 형태로서라고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이 글은 소재는 옷이니까 표현의 형태라고 하면 얘가 가리킬 건 옷이겠지라고 바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기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디폴트로 있어야 된다고. 되셨죠? 그래야지만 옷으로서 패션은 포함하고 있대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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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307번 위에다가 유기성이라고 적어두시고 제발 무조건 글을 읽을 때는 유기성 파악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복습하셔야 되니까 이 호스트 오브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 복습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30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08번에서 여기 밑줄은 잘못 쳐놨습니다. 네, 잘못 쳐놨고 여기 이것만 설명해 볼게요. 대명사 설명하기 전에 요거 either A or B. 얘 또한 병렬 구조를 이루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한 것 같은데 병렬 구조를 이룰 때 수식어끼리 병렬 구조가 된다라 그랬어. 즉 품사만 일치하지 않아도 형태만 일치하지 않아도 수식어라는 문장 성분만 일치해도 돼요.
즉 여기서는 스스로를 위해 또는 전달하기 위해 다른 벌들이나 브루드 군집에게 둘 다 뭐뭐 위해라고 해석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식어잖아. 의미도 일맥상통하고 문장 성문도 일맥상통하니까 이런 형태로도 병렬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명사 하고 있으니까 이 대명사의 그 원셀프 마지막인데 일단 그들 스스로라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대명사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대명사 마지막 파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명사 찾아봅시다. 뭐냐면 요거 첫 번째 줄에 day, 그 다음에 it,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줄에 this unloading time. 여기서 unloading이란 건 뭐냐면 load는 적재란 뜻이야.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럼 unloading은 그 뭐지 하적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물건을 내리는 거. 그래서 하적 시간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this가 붙어 있으니까 대명사잖아.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1분이고 2분이고 3분이고 상관없어요. 정지 버튼 누르고 이 대명사 마지막 파트니까 집중해서 day, it, 그리고 this unloading time이 가리킬 걸 한번 해석해서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해봅시다. 스타트. 되셨죠? 꼭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5분이 걸려도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봅시다. 나랑 해보자. 나랑 해봅시다. since.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자, since 뭐 때문에? receiver fee, 즉 수령하는 벌이 will accept 뭐라고 적혀있냐? 미안해요. 다시 해볼게. 미안해요. 자, since 뭐 때문에? 수령하는 벌들은 will only accept water. 오직 물을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뭐 한다면? 그들이 그게 필요하다면. 그럼 day가 가리킬 건 얘기죠. 수령하는 벌들. 그리고 it이 가리킬 건 물이죠. 그럼 넣어서 해석하면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만 수령하는 벌들이 물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든 전달하기 위해서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하 즉 하적 시간 이 물건을 내리는 시간은 관련이 있을 거래. 그 콜로니 집단의 전체의 물의 필요성과.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뭘 내리는 거야? 그렇죠, 물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수령하는 벌이 물을 받는데 그럼 뭘 내리는 타임이겠냐고. 물을 내리는 타임이겠죠. 그래서 이 this unloading time이 가리키는 건 정확히는 요 구절을 가리킵니다. 기억해볼까? 영어에서 this는 앞 문장을 가리킬 수 있어요. 이러한 물을 받는 시간이 연결돼 있대. 뭐와? 집단 전체의 물의 필요성과.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시겠죠? 쌤이 숙제 검사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좀 가끔씩 까먹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거든. 어, 그래서 여러분 좀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명사 파트는 이거 this가 앞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많이 까먹더라고.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글을 읽잖아. 그리고 순서인 문제를 풀 거잖아. 그때 엄청난 힌트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까먹지 마세요. 앞 문장을 가리킨다는 거. 됐죠? 그래서 원셀프까지 해가지고 대명사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은 대동사 딱 이 한 문장만 하고 마칠 건데 대동사의 개념 설명하고 여기 있는 art까지만 설명을 하고 선생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동사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대동사니까 대명사와 일맥상통하게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표현일 겁니다. 얘도 정의를 좀 적고 가보도록 하죠. 대동사. 왜 계속 뜨냐? 미안합니다. 자, 대동사. 앞에 나온 동사 덩어리라고 할게요. 동사 덩어리를 대신합니다. 간단하게 한국어로 예를 들면 자, 나는 어제 짜장면 먹었다 라고 해볼게요. 왜 계속 뜨는 거야? 미안해요. 자, 나는 어제 짜장면 먹었다. 자,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영어로 치면 I did. 자, 그럼 여기서 나도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즉 나도 짜장면 먹었어죠. 즉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때 이 did를 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기본적인 개념은 끝. 그러면 대동사가 어떻게 적히냐? 즉 대명사처럼 is냐, 원이냐, 뭐 they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오른쪽에다 적어봅시다. 종류라고 적어볼게요. 대동사의 종류. 그럼 첫 번째 종류는 뭐가 있냐면 do나 does나 did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동사 시리즈가 있어요. 선생님 비동사 시리즈라고 할게. 즉 5개죠. am, are, is, was, were. 맞죠? 그럼 do, does, did는 언제 쓰냐면 일단 얘네가 대동사가 되는데 앞에 나온 즉 우리가 대신할 동사가 일반 동사였을 때는 do나 does나 did를 시제와 수일치에 맞춰서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짜장면 먹었다라는 일반 동사고 나도 먹었다 과거니까 did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합니다. 그럼 반대로 B 시리즈는 무슨 동사? 그렇죠. 비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BPP 또는 비형용사, 비전치사고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배워요. 근데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그 더 다양한 문장을 볼 거니까 추가적인 설명 2개만 해볼게. 종류가 또 뭐가 있냐면 조동사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have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리오야, 그럼 얘는 누구를 대신하는데? 얘네는 둘 다 가능해요. 단 얘네는 의미상 구별을 해줘야 돼요. 의미상.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쌤이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예문을 쓰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 쌤이 똑같이 예문을 적어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원급 비교 배웠으니까 이런 문장을 적읍시다. Read as many books as you did라고 해볼게. 자, 처음 일단 이렇게 적으면 여기 있는 did가 가리킨 건 read죠. 그러면 너가 읽었던 만큼 많은 책을 읽어예요. read는 일반 동사고 너가 읽었던 만큼이니까 did 잘 쓴 것 같아. 오케이? 여기는 비동사는 못 써요. 왜? 앞에가 일반 동사니까. 이 정도 수능에 나옵니다. 내신은 무조건 나오고요.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 만약에 여기가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did가 아니라 can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너가 읽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책을 읽어줘. 그럼 여기 있는 can이 대신하는 덩어리는 can read books예요. 너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어. 이 동사 덩어리를 can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럼 can만 써서 이 동사 덩어리를 대신하니까 얘도 대동사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ha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have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걸 대신하는 거냐면 have read books를 대신하는 겁니다. 즉 have pp. 우리가 have pp 어떻게 알고 있죠? 그렇죠. 해오다라고 알고 있죠. 그럼 해석을 하면 read as many books 많은 책을 읽어라. as 뭐만큼 you have 너가 읽어왔던 것만큼 많은 책을 읽어라. 괜찮을까요? 그래서 조동사나 have가 등장했을 때는 적절하게 찾아주는 게 좋아요. 적절하게 찾아주는 게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동사가 많아지는 문장의 케이스를 봤잖아. 근데 does나 did, do 같은 경우 또는 be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일반 동사만 찾으면 돼. 또는 앞에서 비동사만 찾으면 돼. 근데 얘는 앞에 있는 걸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등장했을 때는 좀 집중해서 찾읍시다. 알겠죠? 어쨌든 대동사의 기본 개념과 종류 그리고 특히 얘네 둘의 쓰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은 309번까지만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309번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 여기 are not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얘가 대동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위에 다시 가서 표시를 해볼게. 이 얘네들 있잖아. 아이고, 원래 혼자 쓸 수 있는 애들이야. 여러분 I do라는 게 일반적인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어요? I am은, I can은, I have는 안 되죠. 그래서 얘네가 혼자 사용됐을 때 문법적으로 비문인 거잖아. 즉 오류가 있는 문장인 거잖아. 근데 모의고사에는 비문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혼자 쓰이지 못하는 이 네 개가 혼자 왔다는 건 대동사라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마치 309번의 are not처럼 일반적으로 비동사 혼자 쓰지 않으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비동사 덩어리 찾아주면 돼. 근데 비동사 덩어리 뭐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sharp enough. 됐나? 됐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are not sharp enough가 생략돼 있다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해석을 해볼게.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나온 걸 계속 복습하자라고 했어요. sharp는 형용사, enough는 상관없어요. 뒤에 투부정사가 등장하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자? 뭐뭐 하기에. 됐죠? 그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빠르게 해볼게. although부터 비록 we'd like to think 우린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that 뭐라고? our minds 우리의 생각이 충분히 샤프하다고 뭐 하기에? always make good decisions 항상 좋은 결정을 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샤프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는 엄청난 효율성을 갖고 그런데 그 마인드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 우리가 샤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rt는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 아 대동사겠네. 왜? 얘는 원래 혼자 쓰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밑줄의 유기성만 좀 파악을 하고 갈 건데요. in reality 실제로로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 선생님 밑줄 그어는 그 도착한다. intersection of five for possible things. 가능한 네다섯 개의 교차로에 도착한다. 뇌가. 이 표현이 앞문장에서 읽은 뭐랑 똑같을까만 생각해 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지금부터 해봅시다. 스타트. 됐나요? 오케이. 자, 첫 문장 내용 기억하죠? 우리는 우리가 머리가 좀 되게 총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예요. 그럼 내가 요구하는 거 두 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아, 네다섯 개의 교차로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즉, 샤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내가 여러분 유기성을 그냥 머릿속에 계속 박아놓고 생각해야 된다 했잖아. 여러분이 브레인을 보자마자 스위치는 안 맞지만 우리의 마인드구나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맥락을 연결시킬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수업의 계속 목표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대명사, 대동사 같은 것도 잘 알아줘야 되고 비교구문 또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고 됐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복습 철저히 해오시고요. 복습 테스트까지, 개념까지 그리고 앞에 부족한 내용까지 스스로 다 한번 채워봅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